신탁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전까지 설명을 드렸다고 하면 지금부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신탁사가 왜 필요한지를 더 절실하게 느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 주도권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저희가 뒷배가 되는 건데요. 다음. 자, 레미안 원베일리, 대치서밋, 목동 아까 보신 이런 것들 다 우수한 동네고 조합원님들도 다 똑똑하고 하신데 이분들 왜 못 이길까요? 시공사를 왜 못 이길까요? 시공사를 못 이기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왜 못 이길까? 다음. 이겁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조합이 인허가의 주체이기도 하고 사업 차주가 되기도 하고 하는 주인이긴 한데 바지사장입니다. 조합 방식은 바지사장이에요. 실제 사장은 여기 있어요. 시공사가 사장입니다. 시공사의 입맛에 맞게 하셔야 돼요. 시공사가 돈줄을 흔들고 있으니까 시공사가 돈줄을 놔버리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공사 말밖에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조합 방식으로 갔을 때 조합이 할 수 없는 거 하나, 계약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단지 같이 6,000세대 이런 단지를 조합에서 계약 관리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자금 관리를 못합니다. 6,000세대의 수입이 얼마겠습니까? 그 수입을 조합장님한테 맡기실 수 있으세요? 조 단위 이런 돈을 조합장님한테 맡기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다음에 분양보증, 사업비 보증을 조합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신탁 방식이 되면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저희가 다 해드리고 시공사는 일개 용역업체와 마찬가지로 공사만 수행을 합니다.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주도권이 온전하게 여러분들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다음. 최근에 이 사업장,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라는 사업장입니다.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근데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은데 198대 1이라는 청약률이 터졌어요. 어떤 뜻일까요? 부동산 지금 시장이 안 좋은데 198대 1이라는 청약률이 터졌어요. 어떤 뜻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헐값에 분양했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받아내고 분양가를 받아낼 수 있는데 헐값에 분양했답니다. 근데 시공사들 사업장에 이런 사업장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왜? 시공사 입장에선 돈 더 받는다고 해서 자기네들한테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분양해서 빨리 자기네들 공사비를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유리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금액에 이렇게 하는 거죠. 영등포에 있는 현장입니다. 저희가 이 현장이 평당 가격이 3,2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영등포에 있는 저희 현장 지금 2주 준비하고 있는데 목표는 4,5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최소 4,000. 이런 차이가 이 시공사예요. 시공사랑 조합은 반대의 관계에 있습니다. 시공사가 돈을 벌려면 조합원이 손해를 봐야 되고요. 조합원이 이득을 보려면 시공사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럼 시공사가 조합원들 좋으라고 손해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나중에 관리 처분하실 때 이런 분양가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중심으로 짭니다. 당장에 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분양을 했을 때 좀 늦더라도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의사결정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그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을 합니다. 근데 시공사는 그러지 않죠. 왜? 아까 설명드렸어요. 시공사는 분양보증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밖에 없어요. 근데 조합에서 떼기장을 넣는 거예요. 3,200에 분양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 분양해줘. 그러면 시공사는 나 분양보증 못 써. 이 말 한마디면 끝나요. 분양보증을 안 쓰면 분양보증이 안 되니까 분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문제점에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음.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서 이 공사비 이런 사례들이 팡팡 터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뉴스에도 봤던 공덕동에 있는 GS와 현대건설이 하고 있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17년도에 본인들이 열심히 싸우는 척하다가 컨소시엄을 했어요. 둘이 컨소시엄을 해서 448만 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는 지금 약 40% 정도가 올라간 613만 원에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저는 장담컨대 진행하다가 한 번 더 올립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최근에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온 현장은요, 18년도에 시공사를 선정했는데 그 당시에 448만 원에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서 22년 1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22년 1월 달에 착공을 하는데 556만 원으로 올려줬어요. 조합이 사업성이 좋았기 때문에 양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556만 원을 줬으면 끝나야 되는데 지금 또 공사 못 하겠다고 632만 원을 달아요. 그래서 이제 열받아서 저희를 찾아온 거예요. 저희가 대체해 줄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합은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냐? 여기 이런 사업장들의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사업비 보증입니다. 웃긴 게 뭐냐면요. 우리 그 3,400세대가 이주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여러분, 우리 3,400세대가 나중에 이주한다고 하면 이주 기간이 얼마 걸릴까요? 뭐 6개월이면 될까요? 1년이면 될까요? 네. 근데 우리가 사업비 보증을 할 때 기간을 한 1년 잡아요. 길면 1년 5개월을 잡아요. 1년 18개월을 잡아요. 근데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공사하는 도중에 보증기간이 만료가 돼요. 공사하는 도중에. 그러면 그때 시공사가 내미는 카드는 나 보증 연장 안 해. 네가 돈 다 갚어. 그게 둔촌주공입니다. 둔촌주공이 그런 식으로 나 보증 못 써. 네가 7천억 다 갖고 이주비 네가 다 내. 그 순간 두 손 두 발 다 들고 1억 5천씩 더 냈잖아요. 이런 게 조합 방식의 한계입니다. 다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공사비를 올려달라고 할 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계약서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계약서에 근거했는데 아니다 라고 하면 저희는 올려줄 방법이 없어요. 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는 신의성신의 원칙에 의해야 되고 저희가 고의과실로 여러분한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걔네들 말을 들어줄 수가 없죠. 누구라도 소송 걸면은 그 돈은 저희는 배상을 해야 되고 다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싸워요. 어디랑도 싸우냐? 메이저 시공사랑도 싸웁니다. 제가 하고 있는 현장에 대구 사업장이 하나 있는데 시공사 뽑을 때 원래 그 중견사랑 경쟁을 했는데 중견사가 440만 원인가 이렇게 됐었고 본인은 480만 원을 했어요. 공사비를. 근데 조합원의 선택이잖아요. 결국은 메이저 시공사다 보니까 480만 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중간에 그 공법을 바꾸면서 공법에 대한 뭐 했는데 되게 우후적으로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착공을 해야 2주가 다 끝났습니다. 착공해야 되는데 697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500만 원 했던 공사비에서 갑자기 697만 원을 달래요. 697만 원 달라는 이유가 뭐지? 했더니 물가가 이렇게 올랐고요. 이렇게 올랐고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계약서 한번 들여다볼까? 계약서에 니들 물가 인상 어떻게 되기로 돼 있어? 소비자 물가지수지? 소비자 물가지수라니까 얼마야? 540만 원. 그거 외에는 인정 못하니까 540만 원에 공사할래 말래. 안 하면 우리 계약 조건에 의해서 니들은 10%의 배상을 해야 돼. 이러고 싸우고 있습니다. 메이저 시공사라도 얄짤이 없습니다. 무조건 저희는 지켜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저희 회사에 와서 읍소를 합니다. 뭐라고? 이거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좀 사업만 지연시킵시다. 아니 사업을 지연시키든 말든 그거는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이 하실 거고 니들은 540만 원에 착공할 거야 말 거야. 그것만 답을 해라. 이게 사업의 주도권입니다. 다음. 그래서 사업 주도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6,000세대인데 6,000세대의 조합장을 뽑았는데 이 조합장이 시공사들한테 놀아나서 돈 1억만 받았다. 조합장님이 그 돈 1억 받을 때는 1억 받으면서 다음에는 내가 100억 받을 수 있겠지 이런 꿈을 꿀 거예요. 근데 그 1억이 그 사람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 사람은 1억 때문에 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먹고 싶어도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1억 때문에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시공사 편을 듣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 다음. 자, 어쨌든 간에 여기는 사업성이 좋을 겁니다. 일반 분양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은 더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줄여야겠죠.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일단 저희가 최근에는 요거에 아주 재밌습니다. 조합 방식에서는 자금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공사가 합니다. 시공사가. 그래서 분양하고 나면은 그 돈을 제깍 다 빼갑니다. 시공사 통장으로.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고리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 이자가 다 여러분들 주머니로 돌아갑니다. 초기에 분양을 했어요. 완판이 됐습니다. 그럼 분양 수익금이 많겠죠. 그 분양 수익금에서 공사비만 저희는 줍니다. 근데 공사비는 사업 초기에는 상당히 미미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쌓여 있는 거죠. 다음.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하객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통장에 1,400억 정도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 이자 발생하니까 그거 가지고서 수입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작다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작지 않은 돈들이 이렇게 수입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이런 옵션입니다. 통상은 옵션 수익은 시공사한테 기속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옵션 수익조차도 우리 조합에 기속이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같이 일반 분양이 많은 세대들은 그 옵션 수익조차도 여러분 몫입니다. 최초에 시공사를 뽑을 때부터 옵션 공사비를 반영해서 뽑게 되면 순전히 그 옵션 수익은 여러분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보면 강남 같은 데 얘기하면서 보면 둔촌중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분양가는 3,800이라고 하지만 실제 옵션 금액이 1억 원대입니다. 옵션 금액만. 근데 그게 다 시공사 거죠. 근데 우리 같은 단지에서 옵션 수익으로 예를 들어서 일반 분양 세대당 5천만 원만 더 걷는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우리가 할 때는 저희가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직접 관리를 다 합니다. 계약 관리, 옵션 관리 저희가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의 추가 수익으로 환원할 수 있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다음. 또한 저희가 신탁 방식으로 가면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데 그냥 공사비가 절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탁사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어서 공사비를 다운시킵니까? 그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신탁 방식이든 조합 방식이든 직접 공사비는 똑같습니다. 실제 공사하는 비용은 똑같은데 조합 방식에는 이 공사비 외에 이런 간접 공사비 항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접 공사비에 시공사의 관리비, 이윤, 부가세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공사비보다 훨씬 커져버리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해를 해드리자고 하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고 보겠습니다. 모델하우스를 짓는데 100만 원이 든다고 보겠습니다. 조합 방식이든 신탁 방식이든 100만 원은 똑같이 듭니다. 거기다 부가세 발생하겠죠? 그럼 110만 원은 똑같이 발생합니다. 근데 조합 방식에서는 시공사가 이 110만 원에 시공사의 간접비 이윤 약 18% 정도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130원 정도, 13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 130만 원 하고서도 이 모델하우스 진 거를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냐? 시공사가 한 거기 때문에 조합이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신탁 방식에서는 100만 원 똑같습니다. 부가세 110만 원 똑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직접 발주하기 때문에 부가세도 환급 받습니다. 그러면 10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공사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공사비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애시당초 시작할 때 단가가 쌉니다. 그래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금액도 쌉니다. 이게 신탁 방식의 공사비 절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17년도에 시공사를 교체한 현장인 최초로 저희가 16년도에 이 사업 방식에 들어와서 최초로 한 사업장인데요. 원래는 그 굿모닝힐 동문건설이라는 회사가 관리처분까지 다 끝내놓은 현장입니다. 관리처분을 하면서 377만 원에 해놨어요.
근데 이거를 신탁 방식으로 가면서 이 편한 세상을 가지고 데려왔더니 327만 원으로 13%가 바로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동문이 더 낮은 회사잖아요. 이 편한 세상이 훨씬 높은 회사잖아요. 그럼 여기가 더 비싸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명확하게 비교가 된 겁니다. 다음. 지금 제가 아까도 밖에서 보니까 신탁 방식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합 방식 해야 된다. 뭐 막 하시더라고요. 저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왜 시공사가 신탁사 반대한다고 OS가 돌아다니면서 찌라시 뿌리고 왜 그럴까요? 시공사 입장에서 저희가 들어오면 싫은 거예요. 본인들의 공사비를 쪼을 거고 본인들이 마음대로 컨소시엄 하는 걸 방해할 거고 이러니까 싫어요. 근데 그분들은 뭘 믿고서 계속 조합 방식이 답이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하고. 왜 당신이 말씀하신 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얘기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현장 중에 최초로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가져온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이 현장도 힘들었어요. 왜? 시공사들이 하도 장난을 많이 쳤어요. 시공사가 어떤 장난을 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런저런 절차를 통해서 예가를 선정을 했어요. 예가가 48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494만 원까지 쓰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시공사는 저희보다 사람이 많잖아요. 아웃소싱을 잔뜩 풀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이 금액이면 임대 아파트밖에 못 져요. 550만 원은 주셔야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조합장, 조합 이사들, 조합 대의원들, 조합원 대표들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관철했어요. 근데 결국은 이 금액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동일한 시기에 마천사구역에서는 수의계약으로 DH를 했는데 585만 원. 자, 그러면 여기서 9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90만 원인데 여기 공사 연면적이 10만 평입니다. 900억을 벌어준 거예요. 엄청나죠? 자, 2000세대짜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단지는 몇천 세대죠? 6000세대. 그러면 단순하게 곱하기 하면 3배죠. 저희 방식으로 하면 2700억을 절감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왜 그 금액을 포기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선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494만 원에 뽑았기 때문에 상품이 안 좋을까? 근데 이때는 정말 신의 한 수가 있었어요. 뭐냐? 여기 밑에 보시면 물가 상승을 2년간 유예시켰어요. 21년 7월인데 23년 6월까지는 공사비를 한 푼도 못 올려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공사비 얼마 올랐을까요? 30% 넘게 올랐습니다. 그 30% 넘게를 못 올리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만 적용하겠다. 이런 거예요. 제가 이번 PTA에서는 좀 빼놓긴 했는데 시공사들의 장난이 도가 넘는 데들이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게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시공사는 절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대체할 수 있는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걸 들고 들어올 겁니다. 최근 1년간 봤을 때 소비자 물가지수 대비 건설공사비 지수는 3.8배입니다. 그만큼 많이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다음. 이 현장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공사를 뽑을 때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보신 것처럼 아크로라는 그런 상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물가 인상도 억제를 했고요. 상품도 기가 막힙니다. 다음. 지금 보시는 이게 494만 원짜리입니다. 이러한 건물에 이러한 내용을 다 하고서도 494만 원이에요. 근데 보시면 특이하게 빌트인 보이시죠? 왜 빌트인을 하냐? 제가 전자제품은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전자제품은 발주할 때는 가격이 싸고 나중에 입주할 때는 용량이나 이런 게 맞지 않기 때문에 빌트인 제품 외에는 전자제품을 넣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렇게 빌트인 제품을 많이 넣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 그리고 자 보시면 이제 만약에 신탁 방식으로 가게 되면 관리처분 전까지는 저희가 빌려드리던 아니면 시공사를 뽑아서 시공사의 입찰 보증금을 통해서 지급을 하던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관리처분 인가 후에는 허그 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허그를 통해서 사업비를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그를 통해서 받을 때는 허그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저희 한국토지신탁이 신용등급이 트리플 A입니다. 그래서 시공사랑 비교했을 때도 우위에 있는 금리로 조달을 한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시공사의 역할이 단순 도급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대전 용운주공 아까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공사비가 그렇게 떨어졌다고. 근데 이 현장도 처음에는 이런 신탁 방식에 대해서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처음 하는데 니들이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요. 최초에 관리 처분할 때 104%로 해놨었는데 그 건설업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갔을 때는 비례율이 안 나와서 사업이 불가능했던 사업장입니다. 근데 저희가 들어가서 그 당시 신탁 보수가 160억을 받았어요. 저희가. 근데 160억을 제하고서도 600억이 넘는 돈을 벌어서 조합원들한테는 5천만 원 이상, 6천만 원 정도가 환급되는 그런 기염을 토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청산까지 했습니다. 여기. 청산할 때 비례율이 120%입니다. 이런 경우 보셨습니까? 이 시기가 부동산 시장이 별로 안 좋았을 때입니다. 근데 저희가 잘 하고 났더니 대전도 시장이 돌아서 또 시장은 좋아지긴 했었죠. 이 현장이 마지막에 하면서도 청산할 때 아직 나눠 갖지 않은 돈이 한 100억 정도가 더 있었다라는. 다음.